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4주 10월 25일 기준인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가격은 0.24%가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하락했고요. 전세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말이죠.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영끌과 비투 그리고 투기 세력들을 차단해서 내년에 3월 9일 날 있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830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국민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한 6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부동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말이죠. 정책의 일관성과 완전히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측성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말이죠. 다주택자라든가 갭투기자들의 그 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차단하고 그리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무려 12억 1639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708만 원으로 정확히 4년 5개월 동안 2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세금도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은 대출 규제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말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토지가 부족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좀 대폭 완화시키고 말이죠. 완화시켜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몇 년까지는 그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격이 한 30%에서 40% 대폭 할인을 파격적으로 해준다면은 집값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하는 것은 서민층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금 부자보다는 저소득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 지금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0.24%가 상승했어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30에서 0.28, 서울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6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지방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는 0.21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8, 8개도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4,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6%가 됐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는요, 단지별로 한 2억에서 3억까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거의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인천은 0.38% 올랐습니다. 충북 0.35, 경기 0.33, 제주 0.33, 경남 0.30, 광주 0.29, 충남 0.29, 부산 0.25, 전북 0.20 등은 상승했고요. 세종시만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28% 상승했어요. 서울은 0.16% 상승, 인천 0.38% 상승, 경기는 0.33%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7% 상승, 이번 주는 0.16이 되었어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지난 10월 26일 날 발표했죠. 이렇게 대출 규제로 거래 활동과 매수세가 이축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입니다. 25개 지역에서 17개 구가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강북구 14개구입니다. 플러스 0.15% 상승했어요. 용산구 0.28%는 한남동과 이촌동, 소형 위주로, 마포구 0.27%는 아현동과 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 0.20%는 녹번동과 진관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구 0.17% 상승했어요. 강남 4구입니다. 강남구 0.23%는 도곡동 주요 단지와 개포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 0.23%는 잠실동과 가락동, 방이동, 인기 단지 위주로, 서초구 0.21%는 잠원동, 반포동, 준신축 위주로, 강동구 0.16%는 고덕동과 명일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가 이축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입니다. 동작구 0.17%는 상도동과 노량진동 구축 위주로, 강서구 0.16%는 가양동과 방화동, 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40에서 이번 주 0.38%가 됐습니다. 연수구 0.46%는 교육 환경이 양호한 송도동, 중대형 위주로, 미추홀구 0.45%는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하익동과 용현동 위주로, 계양구 0.39%는 상대적 저평가된 지역이나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 0.38%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난주 0.35에서 이번 주 0.33, 오산시 0.57%는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가수동과 누읍동 위주로, 이천시 0.51%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부발원 및 증포동 위주로, 안성시 0.49%는 개발사업 인근 구축 위주로, 김포시 0.46%는 북변동 구축 및 장기동, 운양동 대단지 위주로, 군포시 0.45%는 당정동과 당동, 중저가 및 산본동 구축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광주 0.29% 올랐어요. 북구 0.35%는 신용동, 준신축 위주로, 광산구 0.3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창동과 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구 0.25%는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봉선동과 주월동 위주로, 서구 0.23%는 쌍촌동, 동촌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0.25% 상승했어요. 기장군 0.68%가 올랐는데요. 기장읍과 정관읍 대단지 그리고 일광 신도시 위주로 올랐습니다. 해운대구 0.38%는 중동 신축과 반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수영구 0.34%는 밀락동 대형 구축과 광안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습니다. 북구 0.29%는 금곡동과 화명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충북은 0.35% 상승했어요. 제천시는 0.62%, 정비사업 기대감이는 장락동 위주로, 충주시 0.54%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칠금동과 알림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것이죠.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것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1.1%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개발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통개발 사업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근절시켜야만이 부동산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